안녕하세요. 비즈라이프 신혜리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악취 문제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란 게 근원지가 모호하고 또 금방 사라지는 특성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데요. 여기에 생활 악취부터 축산 악취까지 맞춤형 악취 관리를 해주는 분이 있다고 해서 비즈라이프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하수와 분뇨가 섞인 오수, 빗물까지 하나에 관해서 모아 처리하는 하수도는 도심의 악취를 만들어내는 주범인데요. 각종 오염원들이 우리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공해를 넘어 감각공해로 인한 불편이 급증하고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악취다. 돼지 사육농가 인근 농촌 마을에서는 분뇨 악취가 심하게 풍겨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축산 악취. 악취라는 게 보이지 않고 개인마다 느끼는 강도가 달라 관리가 쉽지 않은데 여기 남다른 기술력과 노하우로 악취를 해결하는 이가 있다.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내부 농도를 또 떨어뜨리는 거죠.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맞춤형 냄새 관리까지 해주는 비즈라이프 오늘의 주인공 이명지 대표를 만나보자. 이명지 대표의 사무실이 자리한 경기도 용인의 한 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주입니다.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기에 냄새 전문가, 그다음에 정말 냄새 판정하는 측정 대행기관, 그리고 토양분석센터 하시는 교수님,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내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하시는 거예요? 네, 냄새가 나는 원인이나 악취 민원이 나오는 원인, 혹은 악취 민원이 발생됐을 때 해결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다 컨설팅 해주는 업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악취나 환경 쪽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사실은 컨설팅업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었었어요. 탈취제, 소독약 이런 거에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 악취 문제 때문에요, 민원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취 현장을 종횡무진하는 이명지 대표의 하루,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주말 아침도 예외는 없다. 대표님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이 아침에? 양돈장에 그 민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악취 민원이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양돈 농가.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양돈장 주변의 악취 측정이다. 3.7, 이 정도 나오는 수치라고 한다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 무취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시죠. 냄새 어떠세요? 깨끗한 공기 냄새인데요? 그런가요? 자, 한번 자동차 매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기 냄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과연 자동차 매연의 냄새 수치는 얼마나 나올까? 놀랍게도 양돈장 주변 냄새보다 높은 수치. 아까는 3.7,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는 냄새하고 매연에서 나오는 냄새하고의 냄새 수치를 과학적으로 눈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시각 악취 민원이 발생한 양돈장은 탈취 작업이 한창인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오셨습니다. 아유, 이거 그래서 뿌리신 거예요? 예. 냄새가 100이라고 하면 한 98% 정도는 저감이 된다고 보는데 그 2%를 못 잡아서 이렇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이, 뭘. 한번 가시죠. 아무튼. 네. 지난해부터 이명지 대표에게 악취 관리를 받고 있다는 박광진 씨. 이 대표를 만나기 전까지 악취 민원으로 마음고생이 컸다고 한다. 이런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군수실 환경과에 가서 주민들이 항의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땅이 안 팔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서 항의들을 하셨고 막 그랬죠. 그래서 축산하시는 분들이 냄새에 오염원의 어떤 주범이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다 다시 발생한 악취 민원. 냄새의 원인을 찾아 나서는데 이명지 대표가 들어선 곳은 양돈장에서 가장 큰 돈사인 분만사다. 축산농가의 악취 주범이 대부분 가축 분뇨이다 보니 분뇨가 묻어있는 본사 바닥에서 악취 측정을 진행하는데 측정 결과는 120배수 안팎. 이 계속 움직이죠. 높고 낮음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보통 좋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면 아주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냄새 실제 어떠세요? 맡을만한데요? 가시죠. 악취 측정을 끝내자마자 친환경 제품으로 탈취 작업을 준비하는 이명지 대표. 악취 수치는 낮게 나왔지만 냄새가 느껴질 때마다 탈취 작업을 지도한다고. 특히 신경 쓰는 곳은 분뇨가 있는 본사 바닥과 배수로다. 돼지집 안쪽도 꼼꼼히 탈취 작업을 하는데 탈취만으로 냄새는 얼마나 줄었을까? 놀랍게도 탈취 작업 30분 만에 3분의 1로 줄어든 본사의 냄새. 탈취하기 전에 수치가 100 이상. 근데 지금은 뭐 30 정도 수치니까 여기서 강도가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배출되는 강도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바닥 아래선 30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돼지코 높이에서 한 15 정도가 나오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 재면 이거보다 더 낮을 것이란 말이죠. 뭐 이 정도면 법적 기준치에서 경계에서 15인데 이 정도 수치는 아주 좋은 편이죠. 냄새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보니 본사를 나와서도 냄새를 계속 측정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5 이하로 떨어진 지가 좀 됐고요. 예, 이론적으로 5 이하면 뭐 무취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는데요. 물론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3 정도의 수치에서도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 정도라고 하는 수치는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 갑동이네 김치찌개 끓여 먹는구나. 옆집에 영순이네는 고기 구워 먹는구나. 창문을 열었을 때 그렇게 느끼는 정도. 그 정도가 5 이상입니다. 악취 원인을 찾기 위해 새끼 돼지들이 지내는 또 다른 본사를 찾은 이명지 대표. 새끼 돼지들은 면역력이 약해 탈취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돼지가 입이 닿는 부분들이에요. 악취 측정뿐 아니라 본사 내 세균 측정까지 실시하는데 식약처에서 안전한 환경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거지하는데 이런 데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은 한 200, 250 정도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35면 정말 관리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관리 잘 하시는데 어떻게 민원이 그리고 답답하죠? 양돈장 내 모든 본사에서는 법정 기준치를 넘는 악취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민원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냄새 패턴을 조사하는 장비예요. 패턴 분석이란 분 단위로 포집한 냄새를 분석해 악취가 발생한 시간과 그 시간에 일어난 주변 상황을 매칭해 악취의 원인을 찾는 세밀한 방법이다. 평소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나다가 특정 그 시간에만 잠깐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작업하고 매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업이 뭔 작업이 있었던 거죠 이때? 임신사 분뇨 처리 작업 때문에 예. 분 운반하고 본사문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앞놀 뚜껑이 열려 있다 보니 그때 이제 피크가 쳤던 거죠. 그러면 이게 24시간 우리 농장에서 보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네요. 그 작업 도중 그 시간대, 그 한 5분 정도에 상당히 강도가 있더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 농장의 냄새 수준을 계속 읽다 보면요, 감시하다 보면 어떤 원인 때문이다. 그 시간과 민원이 나온 시간이 매칭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패턴 분석 결과 민원의 원인은 분뇨 처리 박스에서 발생한 악취. 그 강도는 얼마나 될까? 지금 냄새가 뭐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수치면 한 100, 이 정도 수치고요. 배출 기준으로 법적 기준이 500 이하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이 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은 냄새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작업을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지시를 할 거예요. 그 작업하기 전에 뭔가 탈취든 소치든 시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민원의 강도가 이제 줄어들겠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분뇨 처리 박스의 탈취 작업을 시작하는 박광진 씨. 그런데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게 한 5 정도 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선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큰 차이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닫았다 열었다 이게 힘든 건데 근데 그걸 악취의 어떻게 원인을 보면 그게 찾고 습관을 직원들을 불러 모은 박광진 씨. 일할 때 문을 열어놓고 닫아서 일을 하라. 문 열어놓으면 냄새가 밖으로 나오니까 소독하고 충분히 작업할 때 안을 조금만 닦고 주의를 기울이면 작업할 때 악취를 문을 줄일 수 있다는 열어놓고 얘기에 직원들도 이거 공감하는 상황. 내일까지만 해줘도 이 대표도 우리가 격려의 말을 보탠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마스크 벗고 일할 정도 되면 돼지도 되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잖아요. 돼지 잘 자라면 돈 많이 버실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시면 보너스 받아요. 그래. 맞잖아요. 그래.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악취의 원인을 몰라 애타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진다. 굉장히 좋죠. 날아갈 것 같고요. 뭐 10년 묵은 이 체중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원인을 찾았으니까 하나하나 그런 부분에 직원들하고 더 교감하면서 그러니까 더 줄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특별한 컨설팅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고 또 두 다리 쭉 펴고 젊으실 수 있었으면 뭐 그것만으로 저는 행복하죠. 뭐. 네. 만족스럽게 끝난 오늘의 컨설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환하게 웃는 이들의 미소에 이명지 대표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인다. 네, 대표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악취 방지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악취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악취방지법이라고 하면요. 사업을 함으로써 악취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발생이 되는 기준을 정부가 정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한 20배수 이하, 도로변, 경계부지에서 그리고 그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는 15배수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정부가 정해놓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악취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한 지자체에서는 수십여 개의 양돈 농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논란이 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인데요. 축산 악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장, 지금 함께 보시죠. 축산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제주도 오셨습니까? 네, 제주도에요. 그 축산업에 관련된 그 양돈 악취 문제 때문에 심각하다고 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실까요? 제주도의 기반 산업인 양돈업. 하지만 악취 관리가 안 되는 몇몇 양돈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손님들이 들어오면 냄새 때문에 지금 말도 못합니다. 바베큐 드실 때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 제주도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데가 정말 양돈인들, 그리고 그러려면 양돈 단체들, 그다음에 그 행정의 축산과 환경의 공무원들,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그 학회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도내 106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악취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축산 농가의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게 되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는 민감한 사항이기에 제주도와 양돈 농가에서 함께 악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단 냄새 포집은
악취 방지법에 의해 양돈 농가의 경계 부지선에서 진행된다. 지자체에서의 냄새 포집이 끝나자 이명지 대표도 경계 부지선에서 같은 방법으로 양돈 농가의 냄새를 포집하는데 잠시 후 장소를 옮겨 다시 냄새를 포집하는 이명지 대표. 경계 부지선 말고도 양돈장 주변 5곳에서 냄새를 포집한다. 포집한 거리하고 여기하고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 한 1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쪽에 그 양돈장이 아니라 소를 키우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경계 포집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장 간의 냄새도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처 모르고 있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업장에 부탁을 해서 근처까지 최대한 와서 포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 6군데에서 포집한 분석 결과 양돈장과 우사의 경계 지역에서 악취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경계부지에서 측정을 하는 것들이 이 바람에 영향을 분명히 받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혹시나 악취의 간섭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저희의 일이고 일단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예. 대표님, 네. 이 악취란 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웃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또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를 수치화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자. 그리고 축산농가 생산자 분들도 내 냄새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결과를 내서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축산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기술력보다 또 좀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축산 현장을 종횡무진하는 이명지 대표. 종종 예정에 없던 도움을 부탁받곤 한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농장에 화재가 났었어가지고 돈사에 지붕이 없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럼 냄새 문제하고 현장의 시설 문제가 좀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명지 대표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곳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 양돈장.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정리는 좀 잘 되고 있어요? 이제 화재 정리는 조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붕을 아직 제거는 못 하니까 냄새가 나가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빨리 정리를 좀 해야겠네요. 한번 농장 보시고 네, 가시죠. 한눈에도 피해가 심각한 화재 현장.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응? 그래도 수습은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지붕 같은 게 없어요. 위에도 이게 다 샀고. 용접 부주의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돈사는 골조만 남고 전부 소실된 상황. 가장 큰 문제는 전소되며 무너진 지붕 잔해와 함께 300톤의 돼지 분뇨가 그대로 돈사 바닥에 묻혀 악취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빼고 난 다음에 한번 약품 처리를 합시다. 그냥. 네, 약품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약품 처리는 내가 봤을 때 2번에서 3번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뭐 공사하고 뭐하고 하면 일하는 사람들도 좀 편하고 그리고 보이는 게 또 필요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를 외부적으로 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 방역차량 끌고 이제 가서 이제 동네 방역할 때 이렇게 불이 났는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필요하면 사진도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진,
이런 걸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실제로도. 알았죠? 놓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요. 그 작은 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거 해결해야 되네. 악취라는 게 감정공해이다 보니 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명지 대표. 그의 조언이 젊은 양돈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좀 받고 나니까 좀 전문적인 지식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 실질적인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명지 대표의 냄새관리 컨설팅 사업은 얼마만큼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을까?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위해 창업 컨설팅 전문가를 찾았다. 우선 영상을 통해 이명지 대표의 냄새관리 컨설팅 기술력과 노하우를 면밀히 분석하는 황윤정 교수. 우리에겐 조금 낯선 냄새관리 컨설팅. 사업성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하셨는데 예를 들면 냄새를 수치화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이를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를 또 성장시키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비단 이제 축산농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뭐 생활 속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에서도 또 바다 오염이 되면 그 안에서 악취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또 이렇게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 같은 것들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확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산 분뇨로 유기 비료를 생산하는 충남 당진의 한 영농조합.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장인 이곳에서 이명지 대표를 다시 만났다. 네. 여기는 무슨 일이신 거예요? 여기도 저희가 컨설팅하는 사업장이고요. 시설 설치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진짜 컨디션 좋은 건데요. 평상시에도 그래요. 지금 풀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악취 민원은 여전한 숙제다.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냄새가 나면 일단 우리가 태백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이 냄새다 해서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시설이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곳곳에 우리가 악취 발생하는 그 연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면 마을 분들 모셔갖고 같이 회의하고 이 정도 나왔는데 이런 작업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눈을 보여주면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2012년 완공돼 운영되기 시작한 가축분뇨 공동화 처리 사업장인 이곳은 지역 축산 농가로부터 매일 200톤의 가축 분뇨를 수거해 70톤의 비료와 95톤의 액비를 만드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악취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 지도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명지 대표다. 여기 현장 관리자들이 냄새를 수시로 체크하려고 이렇게 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배출구 기준으로 500 이하인데 안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취의 원인이 규명되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때 보람을 느낀다는 이명지 대표. 그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네, 악취관리 포털 시스템 전문업체 이명지 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과 농가 또 행정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 악취가 오로지 농가만의 문제일까요? 이 갈등의 골을 해결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방안이 없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이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야채나 채소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땅에서 오지만요. 이 거름이 되는 비료들이 생기는 것이 축산 분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비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기로 생산해서 또 국민들한테 보급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서
축산 분뇨가, 축산 악취가 분뇨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지만 이게 어딘가에는 분명히 더 쓰임새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일반 사람들도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특별한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되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례라 함은 생산자 쪽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잘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지역 주민 아니면 지자체 같이 열심히 해서요. 좀 더 보여주고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개선 사례를 찾아서 알려주고 이 사업의 또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라 축산농가들하고 민원인이거든요. 이분들이 잘 만나서 같이 상생하는 일을 많이 만들기를 제가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비즈라이프에서는 악취관리 포털 시스템 전문 업체 이명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전진하는 이명지 대표의 앞날을 비즈라이프가 응원합니다.